그러게요. 네. 이제 2장을 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2장 제목은 고통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아, 고통에서 벗어나기. 네, 제목만 봐도 그냥 이렇게 혹하는 네. 네, 제목인데 네. 59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은 자신이 지배자로 남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과거와 미래로 덮어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때 보면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때 보면 막 그런 것들 과거에 집착하거나 네, 맞아요. 마음이 막 미래에 가서 미래에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미래에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현재가 몽땅 이렇게 저당 잡힐 때 있잖아요. 많죠. 그거는 지금 내가 현재를 사는 게 아니다. 아니다. 네. 그거는 알아. 네. 그거는 알아서 그래 지금 해야 할 거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래 이거는 지금 뭐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네. 이제 좀 자리 지키기 뭐 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좀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 쉽지 않죠. 근데 그게 사실은 미래에 대해서 아예 안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비중만 좀 두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비중만 네, 줄이면. 네. 아 미래에 일단 미래도 보긴 봐야 되니까 근데 미래에 완전 제 삶을 저당 잡히지는 않는 안아야죠. 거. 언제 갈지 모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미래를 위해서 제 삶을 굉장히 많이 저당을 많이 잡혔던 것 같아요. 영원히 살 줄 알았죠. 그랬나? 그래서 그렇지 그랬나? 않았을까요? 지금도 뭐 미래에 제 삶이 전혀 하나도 네. 1%도 저당이 안 잡혔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럼요. 저도 그래요. 뭐, 전 여전히 저당 잡혀 있어요. 그렇지만 네. 그 미래가 내 삶 현재 전체를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덮어버리지는 않는다. 않고 맞아요. 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 그냥 위로를 삼고 네. 그래 그래도 좀 걱정을 하지만 걱정을 해도 이것도 좀 하면서 하자고. 맞아요. 예,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미래, 과거 쉽지 않죠. 떼내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 것 왜냐면 뭐 지금의 삶이 예전보다 못하면 당연히 과거의 화려함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경험이 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올라올 것 같거든요.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당장 오늘도 죽을 수 있는 존재구나라고 깨닫고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근데 과거는 과거보다는 미래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죠. 예,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네, 맞아요. 후회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바꿀 수 없다는 거를 알죠. 아니까. 네. 근데 이제 이 과거에 저당 잡힐 때는 가끔 뭐 이렇게 상처를 받는다든지 화가 날 때 보면은 그건 이제 과거에 저당이 네, 맞아요. 잡힌 거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그런 어떤 뭐 사건들, 생각이나 맞아요. 사건들 이런 거에 의해서 그게 이제 확 쏠려오면서 네. 근데 그건 아는데 미래가 더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게 안 보이니까. 네, 맞아요. 안 보이니까. 네. 네. 좀 보여주면 안 되나? 그러게요. 좀 보여주시지. 그죠? 네. 카메라로 찍어서 네, 보여주시면. 근데 보면 음, 저도 이렇게 제가 살아온 삶의 길을 보면 내가 이런 거 해야지라고 해서 꼭 그게 내 삶에 일어난 거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도저히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다. 감이 안 잡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살 줄 몰랐는데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살아올 삶을 꿈꿔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제 제 인생을 한번 이제 뭐라 해야 되죠? 바꾸셨잖아요. 다른 길 제가 원하지 않는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예상치 못했던 경로로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안한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보이니까요. 경로. 그렇죠. 가장 그 불안한 이유가 안 보여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안 보이기도 하고 예. 신뢰성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나 자신의 신뢰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한 신뢰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한날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미라야 너 딱 5년만 살고 이제 내가 데려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그래도 그냥 음. 지금 하는 거 계속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별다를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시점이라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내가 이 기간 동안에는 누려야 될 것들, 그다음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돌릴 수 있었던 거죠. 시한부 인생을 받으면.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선뜻 뭔가를 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죠.
어.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이상 살지 않겠다 싶으면 무조건 이거를 해야 해야죠. 되겠다. 그렇죠. 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내가 해보고 싶은 뭐 세계 여행을 가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용기가 훨씬 더 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갔다 와도 이제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왜냐면 몇 년 뒤에 어차피 갈 거니까, 하나님한테. 그래서 저는 네.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음. 알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기도 하고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무슨 말일까? 모든 파워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네. 이 책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게 제목이 영어로도 보면은 네. 파워 오브 나오잖아요. 네. 지금의 힘이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방금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든 생각이 네. 지금 꼭 해야 돼. 내가 좀 더 이상 살지 않는다 싶으면 용기를 내서 내가 지금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네.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용기가 확 솟겠구나. 그럼요. 뭐 이렇게 뒷덜미 잡아당기는 거 없이 그냥 그쵸.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 어떻게 보면 그게 파워가 아닌가, 그게 맞아요. 힘 아닌가, 지금이 주는 힘. 맞아요. 최대한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사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네, 지금의 집중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처세술에 대한 책에서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처세술에 대한 책도 그렇고 다이어트도 그렇고 네가 살아온 모습 자체가 너의 몸을 나타낸다. 아니면 네가 지금 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질이 달라질 것이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말하고 사실 일맥상통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 떼어버리고 과거의 붙잡힘을 떼어버리고 나면 집중도가 높아질 거거든요. 지금 살아있는 삶 속에서 집중도가 높아지면 효과는 높아질 것이고 그렇죠. 그 효과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이제 능력치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능력들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최대치로 거죠. 이렇게 그렇죠. 만드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인생 자체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많을까요?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 경험을 사실은 용기가 경험이라기보다 경험도 필요한 것 같고요. 내 모든 것을 던졌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결과물을 우리가 경험을 해본 적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게 던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게 그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용기. 네, 용기. 내가 이거 과거나 미래에 이런 게 없다면 지금 음. 하는 거에 있어서 용기를 내서 확 하겠구나.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주저주저하지 않겠구나. 그 생각이 그러니까요. 맞아요. 음, 68페이지에 네네. 감정적인 고통이 일어나면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자로 침묵의 관찰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힘이다. 생생하게 깨어있는 의식의 힘이다. 감정적 고통이 일어날 때 거기에 점령되지 않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지켜볼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강력한 영적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과거의 모든 고통이 빠른 속도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더 힘이 센가 아니면 감정이 더 힘이 센가. 네. 근데 많은 때 감정이 더 힘이 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감정에 나를 실어버리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정신 차려 보면은 감정은 흘러가는 거지만 나는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 그러니까 내 그쵸. 안에 그 힘이 있다라는 걸 계속 잊어버리는 거죠. 그쵸. 잊어버리고 쏠려가고. 네, 맞아요. 순간순간 이제 우리 바로 전에 읽었던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라는 거나 예.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우리 갑자기 까먹었네요. 그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거, 파크 팔머 선생님이 예. 얘기하셨던 것도 보면 내면의 이제 확신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면의 인도자. 예. 그것만 믿고 있으면 사실은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감정에도 휩쓸려 가지 않겠죠. 그죠? 근데 그러기 위해선 정말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세 권의 책을 계속적으로 읽으면서 느끼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마음의 여백을 두는 것에 힘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힘쓰실 건데요? 어떻게 힘쓸 건지는 그러니까 외적인 바쁨을 조금 떼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요. 제 시선이 이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저도 일주일 눈 깜짝하니까 휙 지나갔네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을 조금 더 잘라낼 필요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이 묵상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묵상을 통해서 내 내면에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여백을 주면 내 내면의 인도자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좀 더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기가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요.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펌핑질하는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계속 나는 뭔가를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계속 줘야 되는 입장인데 채워지지 않은 채 펌핑이 되니까 이제 앵꼬 나는 거요. 바닥이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동안은 아유 잘못 살아왔나 그냥 얼핏 그런 생각이 들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네네. 그 책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보니까 사실은 열리지 않은 길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없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이제 열린 길들을 그냥 간 거죠. 예, 나름 그냥 충실하게 따라왔죠. 따라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잘 살아왔네. 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는 처음에 이렇게 20대까지는 안 돼도 무조건 했어. 네. 어거지로 막 하고 막 두들기고 막 그래서 막 삶에 이렇게 부작용들이 막 나타났죠. 네. 그러다가 제가 20대 후반에 뒤로 정말 발바닥 넘어졌어요. 네. 완전 지쳐서 완전히 뻗었어요. 근데 음. 그 이후에는 이렇게 삶이 이렇게 내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을 때 완전 뻗고 나서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싶을 때 하긴 해요. 네. 근데 이렇게 무리하게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막 계속 한번 이렇게 가보려고 문을 두드려 봤는데 네. 안 열리면 음. 이렇게 포기하는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대 때는 그런 거지. 문이 안 열리면 발길을 차고 아니면 어떻게라도 뭐 망치로라도 문을 막 따고 열어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를 굉장히 많이 치면서 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문 안 열리면은 지금 아닌가 봐. 그리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그럼, 지금 이거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럼 공부하고, 지금 일할 때구나. 여기서 일하라고 그러네. 그럼 여기서 일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냥 나름, 그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충실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냥, 그래도 뭐 지금까지는 잘 살아온 것 같아. 돌아봤는데, 막 너무 이상하게 살았다 이런 생각은 아닌 거였어요. 네. 그래서 삶이 나한테 말을 걸어올 때 지금까지 그래도 그냥 잘 따라왔네. 그러면 지금 이제 한번 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또 이렇게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되게 은총 받으신 건데요. 은총. 네. 예. 아까 왜 선생님이 네, 이제 자기 네. 자신을 돌아보는 친구들, 거는 네. 은총을 받은 거다. 근데 저는 네. 그게 굉장히 큰 선물로 다가오더라고요. 한 네. 번도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은총이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은총이라고 그러면 정말 큰 선물을 받은 거구나.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나름 생각해 보면은 제 자신이 조금 더 이렇게 확장되고 좀 더 이렇게 자유해지고 싶은 그런 이렇게 소망이 생겼는데 네.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네. 선물이죠. 네, 그게 이렇게 되게 이렇게 따뜻하게 닿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놀라워요. 자기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사실 놀라운 경험이기도 하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했어.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잘못 살아왔네. 그래 봤자 네. 뭐 어떡할 거야? 뭐 어떡할 거야. 다시 돌릴 수도 없는데. 돌릴 수가 없고. 그 그러니까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내가 무리하게 살아오지는 않았잖아. 그러니까 네. 제 머릿속에 딱 들었던 게 네. 뭐 엄청 잘 살았다 잘못 살았다 이런 걸 떠나서 네. 어렸을 때는 20대는 내가 정말 무리하게 살아온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내가 30살 넘어서부터 이렇게 막 무리하게 살아오지 않았잖아. 무리하게 살아오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왔잖아. 그거 보니까 잘 살아온 거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되게 은총 받으신 것 같아요. 아직 저는 그 경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무난하게 잘 오셨잖아요. 그렇죠. 무난하게 잘 왔는데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건 거죠. 이제 지금 이제 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항상 살아오기는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조금 더 지났을 때 내가 여유롭게 이제 뒤를 돌아볼 수 있을 때 아니면 내 마음에 공백이 있어서 뒤에 대해서 이제 뒤를 한번 더 훑어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정말 잘 살았구나라는 평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평이 아니라 나 스스로 그렇죠. 잘 살아냈네 강미라 이런 느낌 받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충분히 본인한테 그런 이야기 하실 거예요. 그럼요. 저도 네. 믿고는 있어요. 네, 믿고는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좀 더 불편함이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이현주 목사님이 쓰신 것 중에서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라는 그 뭐 모든 발자국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 제목을 보면서 제가 되게 감동받았었거든요. 아, 그래. 그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총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자체도 저분이 인생을 이제 어느 정도 살아오셨고 그러고 나서 그 삶에서 조금 떨어져서 보니까 자신의 삶이 은총인 것을 발견하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 조금은 더 내 삶에서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노력을 해보기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었고요. 놀라운 경이로움이죠. 어저께 제가 이제 고등부 설교 들어갔었거든요. 고등부 설교 들어갔는데 창세기 15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아브람, 그 하나님이 이제 만나 주시는 작업이었는데 아브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한테 뭘 줄까 그랬더니 아브람이 상속자를 주신다 하셨는데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엘리에셀을 내 이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공수표 날리셨거든요. 네. 줄 것이다. 되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저 막 묵상하다가 욱했거든요. 아니 하나님 12장에 아브람 꼬실 때는 몇 가지를 약속해놓고 15장에 가도록 아무것도 안 해주지 않았어요?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라고 6절에 나오거든요. 어이가 없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바본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바뀐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5절에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밖에 데리고 나오셨다. 예. 이끌어서 밖에 데리고 왔다라는 게 저한테 되게 감동으로 왔어요.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 생각 속에 있지 말고 네가 닥쳐져 있는 문제 속에 있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끄집어내 주셨구나. 자신의 생각의 틀이 장막이라고 하면 이 장막을 걷고 나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공수표가 아니라 진짜 수표라고 믿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누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 자체, 그 다음 이제 내 마음이라는 것 자체, 내 감정이라는 것 자체도 그 속에 있으면 어차피 못 보겠구나. 근데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떨어지게. 좀 거리를 두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참,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편으로. 언제까지 정말 행복하고 평온한 나로 살기 위해서는 참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 많은가 라는 생각도 했죠. 그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감정 떼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생각도 했죠. 71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심리적인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네네. 하더라고요. 심리적인 두려움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위험과는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네, 두려움이 맞아요. 이렇게 느껴지는 거. 그것은 불안이나 근심, 초조, 긴장, 공포, 증오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네. 심리적인 두려움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한 것이기 십상이다. 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마음은 늘 미래에 가 있곤 한다. 네. 그래서 조바심이 생겨난다.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여서 지금이 지닌 힘과 단순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한 그러한 조바심은 절친한 친구라도 되느냐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는 언제나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 만들어낸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도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렇죠. 예. 수용이 최고다라는 거죠, 사실. 예. 수용. 고통도 사실은 정체가 없는 것일 때가 많잖아요. 불안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니까요. 신체적인 고통 말고는 심리적인 고통은요. 예전에 과거에 사로잡혀서 받는 고통도 되게 많고요. 미래에 오지 않은 이제 그 불안감 때문에 나타나는 고통도 되게 많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니, 넘겨야죠. 왔구나. 어머, 너 왔니? 너 또 왔구나.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반겨줘야죠. 예. 쉽지 않지만. 예.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가 옳고 남이 그르다는 주장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다. 만약 자기 주장이 그르다면 마음에 기반을 둔 우리의 자의식은 소멸의 위기를 맞게 된다. 그래서 에고는 자기 잘못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에고에는 그것이 자신의 죽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네. 마음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내가 옳던 그르든 그것이 자의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옳아야 한다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강한 욕구는 사라진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했냐면 어떤 사람들과는 일할 때는 별로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네네. 다른 사람은 그래 그럼 뭐 그렇게 하지 뭐. 거기에 맞아요. 목숨 걸 필요가 전혀 없죠. 없어요. 네네. 근데 가끔 저희 엄마랑은 이제 서로 말다툼을 하다 보면은 거의 목숨을 거는 것 같아. 내가 맞다고, 네. 당신이 틀리다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서 네. 어느 때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에고 작동이 안 된다 그러나?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이상 그냥 당신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게 잘 되는데 왜 어떤 관계에서는 특히 왜 이렇게 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왜 안 될까? 내가 꼭 옳고 당신이 틀렸다는 걸 당신이 네. 예를 들면 인정을 해라. 막 네네.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게요. 왜 그러실까요? 특별히 어머니한테는? 좀 어른들이 보면 좀 막무가내인 적이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못 보고 넘긴다고 그러나? 못 보고 넘겨서. 네. 그게 이제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이제 그 막무가내스러운 모습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면 그렇게 하실 때 그게 너무 화가 나고 그거를 꼭 꺾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머니 인생인데. 아니 근데 같이 살잖아요. 저는 네네. 엄마랑 같이 사는데 살다 보면 이렇게 부딪힘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엄마 예를 들면 쓰레기는 분리수거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전이 6시 넘어서 내보내야 된다. 근데 우리 엄마는 낮에 내다 놔도 된다. 그쵸. 어른들의 특징이죠. 미치겠는 거야. 다른 집도 밤에 내놓으니까 우리도 밤 늦게 내놔야지. 대낮부터 내놓으면 거리 미관에도 안 좋다. 그럼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들도 다 내놓는데 이러면 막 거기에 막 도는 거예요. 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쵸. 근데 그게 화가 나기는 해요. 사실 그죠. 당연한 건데 안 지키니까 화가 나기는 하는데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는 엄마가 나한테는 어떻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열이 받는다니까요. 느껴지는 거는. 그 엄마가 싫은 나를 거지. 어떻게, 날 무시해? 이런 느낌일까요? 말을 안 듣는다?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다? 뭐 그런 생각이겠죠? 존중받지 못해서 화가 나시나 봐요, 그러면. 그런 건가요? 여하튼간 그러니까 뭐 저는 엄마 사생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터치를 하고 싶지 않은데 예를 들면 이제 뭐 같이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든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당시 고집대로 할 때 네. 거기에 정말 이렇게 막 화가 막 치솟아 오르는 것 같아요. 그쵸. 그거는 한번 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왜 내 말 안 듣는 게 화가 나지? 화가 나는 게 당연하긴 한데 그게 이제 나한테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는 한번 살펴보시면 좋아요. 저는 할머니랑 살거든요. 네. 저희 할머니가 90이 넘으셨단 말이에요. 분리수거 안 하세요. 아무리 내가 할머니 이거 플라스틱은 이렇게 비닐은 이렇게 그다음 재활용 표시 있는 건 이거 뭐 하게 근데 되게 처음에는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 할머니는 저희 할머니도 막 그래도 된다 그러면서 막 아무데나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테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또 해. 그러니까요. 근데 조금 화나다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건 할머니 영역이지 뭐 할머니한테 내가 바꾸라고 한다고 바꿀 수가 있나? 그 생각하고 나서 저는 이제 그냥 편안하고 제가 쓰레기 분리수거해도 그냥 비닐장갑 끼고 나가서 그냥 또 다시 분리수거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그러네. 우리 엄마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네. 왜 저렇게 안 하시나. 그죠.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왜 뭐 어른들이랑 살기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죠. 네,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근데 결국 보면 안 꺾어. 그랬을 때 거기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죠. 유달리 안 꺾는 이유가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당신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서처럼 그렇죠. 당신이 틀리고 내가 맞다 이 생각이 되게 강한데 너무 웃긴 건 제가 이제 살면서 모든 영역에서 다 그러면 그쵸.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바깥에 나가서는 괜찮은 거죠. 괜찮고 그리고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우기지도 않아. 아, 우기는 것도 귀찮아. 그게 그리고 내 자존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아. 전혀 문제가 없어. 그리고 뭐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네가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냐.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대부분 쿨하게 넘길 수 있는 것 같아. 그쵸. 근데 엄마하고의 관계는 그게 좀 확실히 내가 잘 이 글을 보면서 이게 되는 때가 있고 되는 관계들이 있고 안 되는 관계들이 있구나. 네네. 에고가 작동이 되는 영역이 있고 작동이 전혀 안 되고 정말 쿨하게 넘기는 영역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좀 이렇게 발견한 것 같아요. 아마 조금 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예. 나한테 조금 더 의미 있는 대상인 경우에는 내 에고가 작동하는 경우가 더 많죠. 뭐 사실 뭐 이제 우리가 흔히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길 가다가 어떤 이제 사람이 욕을 하고 지나가요. 네. 뭐 여자라서 재수없다 뭐 이렇게 욕하고 지나가요. 그럼 뭐 기분 나쁘세요? 아니요, 그냥 그러던 말던 이렇게 되는 그냥 것 기분은 같아요. 살짝은 나쁘잖아요. 네, 근데 네, 네. 그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쳤나 보다. 그리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나한테 의미가 있는 어떤 사람이 네. 혹은 뭐 내 아버지, 네. 뭐 내 오빠, 뭐 네, 내 네, 남동생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여자라서 재수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르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나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화가 나는 이유는 그냥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화가 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고 올라오는 거, 에고가 작동하는 네. 경우는 사실은 나한테 의미 있는 대상한테만. 그리고 그 의미 있는 대상한테 내가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많죠. 조금 더 이해가 가네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딱 보면서 그것만 신기해. 내가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건 말았건 뭐 우기던 말 그럼 너 그렇게 해 그냥 그렇게 말아버리는데 왜 엄마와의 관계에서는 그게 안 되지? 여기서는 에고가 확실하게 작동을 하는구나.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딱 보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왜 엄마와의 관계는 안 되는 거지? 딱 거기까지 왔는데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나한테 우리 엄마는 나한테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의미가 있죠. 그 의미 있는 대상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 때 아마 내가 그렇게 확 올라오는구나. 예.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이제 역지사지가 필요한데, 그리고 이제 그냥 그대로 그분의 영역이구나라고 인정해 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그 본능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의미 있게 되게 사랑하는 대상들은 제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쵸. 욕구가 많거든요. 네. 나를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그 사람들을 대해주는 것처럼. 근데 아니잖아요. 그 삶이 너에게 말을 걸어올 때나 아니면 인사체험에서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걸 인정해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작업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왜냐면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우리 이거 방송하기 전에 잠시 얘기했지만 모든 여성들이 다뤄야 될 부분은 엄마와의 관계이고 모든 남성들이 다뤄야 할 부분은 아빠와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계의 다룸이 사실은 한 번은 필요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이해는 가는데 아까 예를 들면 이제 같이 살 때는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부딪히잖아요. 감정이 계속 엮여 있고 오랜 작업이 필요한데 근데 두 분이서 해결은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제가 아까 저희 할머니가 막 그렇게 하지만 화가 났지만 안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도 잘 안 바뀌는데 나보다 몇 배를 더 사시는 내 할머니가 바뀌어? 불가능. 인정한 거예요. 아니, 같이 사는데 그게 계속 걸리면 어떡해?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아예 눈 감아 버리는 거죠. 그 영역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라고 눈 감아 주는 거예요. 왜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보면 저희 할머니도 되게 이제 90이 넘으시고 올해 되게 힘드셨단 말이에요. 막 응급실 실려가시고 그래서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도 제가 가끔 이제 음식을 하려고 부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희 할머니 더위도 엄청 타면서 막 이러시면서 꼭 부엌에 들어오세요. 근데 부엌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니까 저 혼자만 있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할수록 저는 이제 신경이 쓰이고 또 그 시간도 느려지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우리 할머니는 내가 부엌에 들어오면 항상 따라 들어오지?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뭘 깨달았냐면, 아, 저게 우리 할머니의 사랑의 방식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 아, 뭐 일하고 돌아온 애가 와서 뭔가 하니까 본인 딴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나가라, 아, 나가, 할머니 더워, 괜찮아, 가 있어. 그러면 너무너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노인들의 특징. 나인 내셔님도 네, 노인들의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뭐 저희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을 봐도 내가 나이가 들어도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저는 차라리 그거는 좋은 것 같아. 저희 엄마는 다 너네가 해. 아, 그러시구나. 네. 그거에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서운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 다르다. 어쩔 수 없구나라는 걸 인정해 주시고, 근데 그거 만남의 작업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엄마는 안 변하는데 만남의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숙제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뭐, 비느자 기법을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 속에서 만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 속에서 어머니와의 감정을 풀어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살다가 한 번씩은 음. 부딪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보니까 이렇게 부딪히고 나면 이제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쵸. 근데 또 이게 살다 보니까 또 안 부딪힐 수는 없죠.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아 모르겠다. 아 그냥 이러고 살아 그냥. 맞아요. 아,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근데 감정에 이제 미진함은 계속 남아있을 거라서 기도 속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 장면을 상상해봐도 좋고요. 아니면 뭐, 그 비니자 기법이라고 해서 이제 모레노의 드라마 치료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의자 하나 갖다 놓는 거예요. 엄마 앉아. 그리고 가상의 엄마를 앉혀놓는 거죠. 그리고 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부딪힘은 나타나는 표징이잖아요. 상황이고 그런 거지. 사실은 그 이전에 엄청나게 깊은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한테 얘기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근데 내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자리를 바꾸는 거죠. 빈 의자에 내가 앉아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엄마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입장에서 내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정말 이렇게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맞아요. 봐줄 때가 있고 안 못 봐줄 봐줄 때가 맞아요.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그냥 잘 넘어갈 때 잘 넘어가다가 안 넘어가지서 뭐 화가 나고 뭐 서로 부딪힘이 있고 그러면 또 부딪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마음도 엄청 상하잖아요. 맞아요. 네. 뭐 그리고 그래서 뭐 그리고서는 뭐 또 뭐 힘들고 뭐 막 이래서 저는 사실은 모든 게 좀 깔끔해졌으면 좋겠다. 아, 네. 불가능한 건데. 감정이 엮여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깔끔하게 살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네. 그냥 그러고 그냥 사는 거구나. 그럼요. 누구나 다. 그냥 네 영역, 네 영역, 내 영역, 내 영역. 네. 인정해주고. 네. 저는 좀 더 이렇게 깔끔해지면 아주 속이 시원해지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더 오히려 스트레스가 오는 되는 거죠.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면 이제 그것도 사실 선생님의 방법인 거잖아요. 깔끔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냥 깔끔하게 좀 이렇게 서로 음. 좀 이렇게 좀 깔끔하게 좀 감정적인 어떤 그런 찌끄러기도 남지 않고 좀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뭐 상담을 받는다든지 기도를 했을 때도 네. 이게 뒤에 이렇게 뭐 이렇게 너덜너덜한 게 안 너덜한 거 없이 남았으면 그냥 완전히 깔끔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거를 위해서 뭐 네. 열심히 공부하고 책 보고 기도했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책 읽고 같이 뭐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그다음에 책 보면서 든 생각에 그런 일은 없나 보다. 그냥 계속 그냥 그러면서 사나 보다. 그럼요. 감정적으로 정말 깔끔한 게 같이 사는데 있을 수가 있을까요? 바라는 제가 잘못인 거지. 그럼요. 그 사람이 아닌 거 로봇 아니겠어요? 로봇? 그냥 그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청소할 때 청소하고 이런 로봇만 감정적으로 안 엮이겠죠. 제가 아마 그런 걸 원했나 봐요. 왜냐면 이제 불편하시니까 감정이 계속. 네, 감정이 되게 음. 그러니까 감정이 되게 이렇게 성가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감정이 안 들면은 마음이 음. 고통스럽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냥 딱딱딱딱 정리해서 깔끔하게 사는데 이 사람의 감정이 엮이면 너무 피곤하고 때로는 감정의 그 소용돌이 내가 너무 휩싸여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적도 많고 그러니까 네. 감정이 차단되고 좀 완전히 깔끔해졌으면 좋겠다. 네. 근데 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불가능하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예. 네. 맞아요. 감정이 가지는 되게 좋은 점을 조금 더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긍정적인 감정도 그렇고 부정적인 감정도 그렇고 충분히 애도해 줄 때는 충분히 애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터져 나오니까 저는 감정이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살면서 계속 그러셨나 보다. 그죠? 네. 그러니까 감정을 제가 이렇게 컨트롤을 아마 컨트롤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감정을 차단하고 감정이 느껴지면 내가 제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잘 못할 거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감정이 느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불편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어깨도 아프시고 목도 아프시고. 아, 특히 뭘 해야 되겠다라는 이렇게 뭐 목표의식 이런 게 강해지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니까 소화도 안 되실 텐데 그러면. 소화도 잘 안 되죠. 왜냐면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요. 네. 엄청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러다 안 그러다 한동안은 정말 이렇게 소화제를 달고 살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소화가 안 되거든요, 심하게. 저도 뭐 만만치는 않아요, 사실. 많이 만나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는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나는 아니지만 이 감정이라는 것은 평생 우리를 따라와요. 끝까지 만나달라고. 근데 안 만나주면 나타나는 게 이제 신체화 반응. 잠을 못 잔다거나 공황장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울증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또 찾아오죠. 다른 손님들이 찾아오죠. 손님들은 계속 찾아와요. 계속 두드려요. 만나줘. 그러게요. 이래도 안 만나줘? 네. 네, 그래서 제가 바라던 그 이렇게 뭐 깔끔한 거, 네. 그냥 이렇게 감정의 찌끄러기 이런 거 없애는 거 이런 거는 제가 포기를 해야 그렇죠. 되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럼요. 그것도 제게는 굉장히 큰 깨달음인 것 같아요. 음, 그거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러게요. 놀라운 발견을 하신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놔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구나. 자연인으로 살 수 있는 은총인 거죠. 희노애락을 느낀다라는 거는 사람같이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감정 없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라 그러면 물이 너무 맑은 곳에 고기가 없듯 사람들이 보기에 편하지 않겠죠. 저 사람한테는 내가 다가가서 실수 하나라도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네. 받아들이거나 예를 뭐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한다? 네네. 그게 되세요? 사랑하는 감정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사랑하는 거? 어. 잘 안 되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사실 그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울었어요. 말을 잘 못하고 맨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왜 말을 하면 말을 안 하고 울기만 해.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제가 대학을 다닐 때까지 그랬어요.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계속 뭔가 말을 시키면, 불편한 거 뭐 그런 거 자체 계속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먼저 말하기 시작하면 제가요 눈물이 뚝뚝뚝뚝. 그럼 저희 엄마가 아니 이렇게 해서 네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팀인가 제 느낌에도 사실 감정은 그닥 좋은 게 아니다. 마음이 여리게 사는 것은 그닥 좋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만나주는 것 자체가 저도 되게 큰 위험이고 아직까지도 두려움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노의 감정을 웬만해선 잘 느끼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조금 다른 사람보다 제가 판단할 때는 포용력이 조금 넓은 인간이기도 하지만 분노의 감정을 잘 느끼진 않는데 의미 있는 대상한테는 엄청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경험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느껴지는 감정인데 수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전히 이제 감정을 느끼는 내 자체가 부끄럽고 여전히 이제 그 뭐 안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자체가 쉽지 않고 불편하고 근데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받아들여 주려고. 왜냐면 이제 안 받아들여 주면 여러 가지 손님들이 찾아온다는 거 저는 알고는 있으니까요. 감정을 아마 그걸 거예요. 제가 이제 감정을 사랑하실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게 감정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네네, 있는 맞아요. 그거랑 같은 네네. 맥락인 거죠. 네네, 맞아요. 네. 받아들여 주는 거. 뭐 기꺼이는 아니지만 웨이컴은 아니지만 왔구나. 그래. 이렇게 그 감정을 네, 수용하는 수용해 주는 거. 거죠. 네.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감정도. 이 74페이지에 저는 이거 보면서도 딱 나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에고는 온전함을 찾아 헤맨다.
에고는 온전함을 누리기 위해서 돈과 성공, 권력, 명예, 특별한 인간관계를 추구한다. 이를 통해서 자신을 대견스러워하고 자신이 더 완전해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이다. 에고는 마음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자신을 외부에 있는 것과 동일시 물질, 직업, 사회적 지위와 인정, 지식과 교육, 외모, 특별한 능력, 인간관계 등을 하려고 그런 것 등으로 채우려고 한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진정한 우리 자신은 아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뭐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 그것들이 나는 아니라는 거는 알아. 알고. 네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집착하는 것 같다 싶으면 그만해. 네. 그거는 아니라는 걸 아니까. 네. 근데 그러면서 근데 나는 뭐야? 계속 생각해. 근데 나는 뭐야? 아무것도 집착을 못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아. 그래서 예전에는 차라리 어디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집착을 하면 네. 그게 내가 되니까 거기서 네. 안정감을 누릴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어느 것도 완전히 나는 아니고 집착을 해도 그게 어느 순간 지나가면 네. 다시 공허해진다는 것도 알아. 알죠. 네. 그러니까 집착도 못해. 음. 그러니까 이게 떠돌아다니는 거죠. 유령 캐스퍼처럼 빡빡빡빡 떠돌아다니는 거죠. 어떡하지? 어디에 붙어서 어떡하지? 그죠. 아까 제가 이제 그 집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 듣고 깜짝 놀라셨잖아요. 어? 저 선생님은 계속 집착하는 그런 느낌 받으셨죠. 네, 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나를 채우는 게 어떤 것도 안 된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분명해요. 네. 그건 분명한데 집착하는 나도 멀리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집착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집착은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나는 아니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나한테 속해 있는 어떤 조그만한 한 부분인 거잖아요. 거기에 집착하는 나의 모습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뭔가에 거예요. 집착하는 나를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도 내 모습인 거죠. 왜냐면 집착을 한다라는 걸 집착이 없는 인간도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거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모든 거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타고난 대로 살라는 거예요. 종류별로 달라? 그렇죠. 종류별로 사람마다 되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모든 거에 집착을 하고 어떤 그쵸. 사람은 아무것도 집착을 하지 않고. 네, 어떤 사람은 한 가지에만 집착하고. 근데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타고난 거라서 그 사람한테는 좋은 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넬슨 만델라가 아니잖아요. 나는 또 나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집착을 하려고 하는 순간 여기에 집착하면 별로 좋은 게 없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어쩌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캐스퍼처럼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신경미야. 신경미는 집착하는 부분이 있는 사람이야. 왜냐면 20대 때는 문이 안 열리면 망치로라도 두드려 깨서 할 정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그게 이제 신경미인 거잖아요. 물론 본인이 상하기도 했지만. 네. 그래서 근데 내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신경미인 거예요. 대신 완급 조절이 가능해진 거죠. 나는 집착하는 인간이야. 그런데 내가 상할 정도까지는 집착을 안 할 수 있어. 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본인인 거예요. 그냥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계속 하면서 살면 된다. 이거. 그런 거죠. 예, 그걸 인정해 주셔야 되니까 왜 굳이 넬슨 만델라가 되시려고 하시고 아니 혹시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해질까 봐요? 예. 그것도 집착이신 거예요. 사실은 나 모든 거 집착 안 할 거야. 나는 집착하는 인간인데 집착 안 할 거야가 되세요? 아니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떠돌아다니시는 거니까요. 그냥 자기를 인정하시라니까요. 나 집착하는 저 되게 집착 잘 안 하는데 하나님한테 집착하거든요. 아니 달라고요. 물론 아니, 주시든 안 근데- 주시든 중요하지는 않지만 아니 근데 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네. 집착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내 마음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저는 집착하지는 않아요. 제가 집착하는 유일한 대상이 한 분 계세요. 저희 조카님. 그분 외에는 전 집착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원래 집착이 별로 없는 인간이기도 하고요. 욕심이 이제 막 뭐 달라 이런 인간도 사실은 전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이제 제가 집착을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착도 다른 집착이 꾸준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성품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저는 끊임없이 강구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근데 그렇게 집착하는 나도 나라는 걸 인정하고 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집착을 하다가 막 난리를 폈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진짜 완급 조절이 돼요. 네, 그쵸. 완급 조절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뭔가를 이렇게 하기에 이렇게 두려워지는 거 있잖아요. 다칠까봐. 네, 다칠까봐. 음. 혹시 그러다가 내가 또 망치 들고 나가는 네. 거 아니야? 네.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그게 막 확 쏟는다? 이거를 제가 좀 잘 못하는. 용기의 문제가 된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그게 과했다면 과했던 거죠. 과했다 보니까 이제 내가 다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아니잖아. 그러면서 뒤로 쭉 빠진 거죠. 네네. 쭉 빠졌는데 이제는 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되지? 모르겠어.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용기가 필요한 거긴 한 거예요.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 내가 집착하면 다칠 수도 있어. 그런데 안 하고 미진한 것보다 하고 마는 게 나아. 낫다라고 판단이 되면 해보시는 거죠. 근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나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이 되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이제 완급 조절이 되시니까. 그렇죠. 음. 근데 막 지금 순간은 내가 정말 이걸 뭐 꼭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사실 특별한 게 없죠. 없어요. 그럼 달려드실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그냥 그런 상태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말 근데 지금 이 순간 이게 이거면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것도 불편하고 차라리 뭔가 이렇게 집착하고 있으면 편한데. 왜냐면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네. 다른 생각 안 해도 되니까요. 네. 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뭔가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다.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거, 네네네. 완전하지 않은 네네네. 거, 이거를 못 견뎌하는. 네네. 네. 그쵸. 그것도 이제 집착하는 거니까요. 이 순간이 불편하다라고 느끼시잖아요. 내가 지금은 어떤 거에도 내가 막 매달려 보고 집착해 보고 싶은 욕구가 없다라는, 내가 이제 이상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문제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런 불편한 감정도 느껴보시는 것도 좋죠. 그래서 요즘에 그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서 진짜 불편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좋아요. 진짜 불편해. 뭐 그래도 해보지 뭐. 참아보지 뭐. 네, 그러고 이렇게. 있어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받아들이기. 네. 그래서 근데 저 막 감정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감정이 없으면 정말 편안할 텐데 감정은 진짜 여기 어디서 그런 얘기 나왔는데 요동친다고 그래요. 네네, 맞아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 맞아요. 요동친다라는 말 자체가 되게. 근데 전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 맞아. 감정은 끊임없이 내 속에서 요동을 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만나줬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그 시너지 효과가 있기 전에 큰 폭풍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이제 마음 스위치, 아까 보면서 마음 스위치가 필요해, 이런 느낌 받았죠. 에고는 온전함을 찾아 헤맨다. 음. 네. 제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완전함을. 네. 완전함을 찾아 헤매니까 불완전해 보이는 게 그 자체가 그냥 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뭐 완전함이라는 게 딱히 뭐 이렇게 어떤 형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즘 자꾸만 내가 그렇게 찾던 완전함, 깔끔함, 뭐야, 다 어디 갔어? 맞아요. 깨끗해. 그러니까 뭔가 솔직히 말하면 언제까지 해야지 완전해지겠어요? 평생 해도 안 될걸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이 정도면 진짜 완벽해라고 했을 때 만족한 적이 있으세요? 뭐, 전 어느 정도 하면은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는 되세요? 네. 그럼 다행이시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완전함에 대해서 만족함은 사실 못 느끼거든요. 이 정도면 됐어. 그런데 그게 별로 오래 가지 않는 거겠죠? 그게 오래 가지 않는 거고, 네. 여기 말한 대로 저의 이제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깔끔한 거, 완전한 거, 네. 완벽한 거 이런 걸 찾다 보니까 네, 없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오는 이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다라는 음. 거. 그냥 불완전해도 그냥 흘러가고 그냥 묻어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성격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구나. 맞아요.
쉽지 않죠. 온전함을 찾아 헤매지는 않으세요? 찾아 헤매지는 않고요. 네.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한 편이기는 해요. 아 그래요? 어차피 못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 저 원래 깔끔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완벽한 인간도 아니고, 저 그랬잖아요. 덜 떨어졌다고요. 덜 떨어졌다. 저희 엄마가 한숨을 내쉴 정도로. 근데 뭐 인정해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되게 이제 제가 말을 잘한다고 사람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말을 잘하고 되게 논리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이제 말투 자체가 되게 똑똑 떨어지는 말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몰랐네요. 근데 뭐 이거는 겉모습이고요. 제 속은 물론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안 그런 부분이 더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아마 저는 뭐 이렇게 하여튼간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완전한 완벽한. 물론 좋죠. 네. 네. 그런데 이제 항상 제가 보면은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죠. 드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지. 음. 마음에 안 든다. 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완전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거기에 집중을 했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집중. 맞아요. 완전함을 찾아 해서 집중했는데 책에서 딱 그러는 거예요. 에고는 완전함을 찾아 헤맨다. 그거 완전 나잖아 하는 생각과 그렇게 완전함을 찾아 헤맸는데 그 완전함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허탈함? 맞아요. 허탈함? 허탈하죠. 네. 근데 완전함의 개념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저의 에고에 있어서는 이제 그냥 일의 깔끔함 아니면 뭐 완벽함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성에 저는 관심이 좀 더 많은 인간이라, 저는 삶 전반에서 그걸 찾아 헤매는 거 같아요. 저는 인격만. 그래서 또 뭐 이제 감정이 울렁거리면 전 되게 이제 자조적인 표현을 한 번씩 하거든요. 여전히 예수 믿었는데 이 정도밖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부 제목에 아까 네. 저희가 얘기하기를 네. 고통, 고통에서 벗어나기. 네, 고통에서 벗어나기. 네. 조금 제가 좀 답을 찾은 것 같아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야지. 그냥 고통스러운 거구나라고 인정을 해야죠. 하는 거. 네. 나는 고통스러우면 안 되는데 뭐 막 이러기 시작하니까 답이 안 나왔는데 고통도 그냥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기. 완전함이라는 거는 그냥 이 불완전한 내 모습 자체가 완전함이라는 거. 누군가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완전한 가운데서 완전함을 찾아보는 거. 그래서 제가 딱 하는 소리. 어떻게 불완전한 데서 완전함을 찾아? 그렇죠. 그게 놀라운 경이로운 눈인 거죠.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자기를 편안한 수용할 거죠. 수 있는, 그렇죠. 편안함.